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섬김이 김승현 원장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직장맘 엄마들 마음의 수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맘의 마음의 그 애로사항을 답할 수 있는 제 직장 우리 후배님을 모셨습니다. 반강제적으로.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해서 원장님이요. 원장님 직분이 원장님하고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유하나 전도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이지만 네. 또 새 아이의 엄마잖아요. 네. 네.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좀 마음이 애처롭게 느껴질 때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또 아이의 엄마이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도 존경스러워 보이고 어떠시나요? 그렇게 직장맘으로서 일을 해보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예. 아이들이 이제 집에 있잖아요.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 그 아이들이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컴퓨터랑 핸드폰 너무 자유롭게 하니까 아무리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된다고 해도 예. 짧아요, 그 시간은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확실히 삶이 변화가 크더라고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게. 삶의 변화가 크다. 네.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엄마 입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의 의무를 하는 거잖아요. 아침 네, 8시 반부터 뭐 3시까지나 5시까지.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아이들이 학생의 본분이 아닌 진짜. 아, 그렇구나. 완전 망나니처럼. 아, 이해돼요. 네. 사실 저도 전도사님 아이 또래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이기도 한데 아빠들은 또 이제 밖에 나오니까 또 이렇게 조금 책임감이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엄마들의 또 몫이 있잖아요. 이렇게 학교에 가서 열심히 또 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예. 그럴 때 엄마로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사실 전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먼저일까 아니면 이 시간을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는 게 먼저 우선순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제가 이 직장에 있는 거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하고 이 소중하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을 얘네랑 같이 고난의 보내. 시간. 네, 왜냐하면은 제가 없으면 걔네들은 편하겠지만 저는 걔네를 바라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아, 그렇구나. 자유를 느끼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루어진 자유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버리고 컴퓨터에 게임에 이제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컴퓨터의 게임에 이런 이야기가 여기 계시는 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우리 엄마들 모두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데 이런 마음에 호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또 일을 또 그만두기도 그렇고. 그죠.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일 같은 경우는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에서 더 괴리감이 느껴지죠. 제가 이제 유아유치부 맡고 있는데 유아유치부를 맡고 있는 내 애들은 이런 마음도 약간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조금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얘들아 하면서 주일날 하루지만 케어를 하려고 되게 애쓰는데 정작 내 아이들이 케어가 안 된다면 이 사역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었네요.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얘네가 아무리 잘 돼도 당연히 하나님의 열매지만
나에게 주신 열매도 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이 새 열매를 내가 잘 맺지 못하고 밖에서만 잘 맺는다면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얘기가 참 제 마음에도 확 와닿네요. 몰랐어요. 이런 얘기는 저도 사실 처음 나눈 것 같은데 몰랐어요. 대화할 시간이 이제 없고 그러니까요. 그랬구나. 저는 정말 평소에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시고 영상 작업도 많이 잘하시고 그래서 그냥 서로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런 속마음을 못 들었는데 맞아요. 또 밖에서는 사역자이지만 집에서는 엄마고 또 엄마로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어야 되는데 또 밖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괴리감도 느껴지고 그랬구나. 제가 정말 커피 한 잔 사야 되겠네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밖에서 친절을 베풀고 있지만 뭐 교육자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화낼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 역순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거기 코로나가 터졌을 때 되게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오히려 더 많이. 왜냐면 빈 집에 아이들이 셋이 혼자 있잖아요. 아무리 할머니가 케어한다고 해도 할머니는 사실 그냥 양육자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엄마의 손길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왜냐면 할머니이기 때문에 저랑 완전 입장 차이가 달라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랑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쳐주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풀어놓는 거랑요. 그러니까 손이 되게 많이 가는데 막상 그 손 가는 거를 다 해주기엔 제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저희는 또 이제 새벽에 또 일찍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3명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한 명마다 다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기가 얼마나 다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한 명은 이 한 명의 캐릭터를 하기까지도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 뱃속에서 낳았지만 전혀 다른 인격체예요. 나랑 전혀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3명인데 너무 색깔이 또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 뭐 싫어하는 것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마음은 그래요. 회사에서 오늘 가서 좀 더 얘기 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막상 집에 가면 너무 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해가 돼요. 너무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머리랑 마음이랑 머리랑 마음이랑 이 육체가 다 따로 놀아요. 머리, 마음, 육체. 마음은 아픈데 머리는 이거 해야 되는데 육체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맘 엄마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여기 계시는 분은 이제 목회자로서 일을 하시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무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서는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집에 와서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지쳐가지고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못할 때 참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어쨌든 직업이 새벽에 또 기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일반 직장만과 약간 다른 부분은 선생님한테 만약에 전화가 왔어요. 애가 뭘 잘못했을 때 그러면은 제 직업이 약간 말하기 싫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요. 색안경이 껴지잖아요. 더 잘해야 될 것만 같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요.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정말 밝고 명랑한 것까지는 좋은데 경계선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이냐고 했더니 목사님이자 대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분이라고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믿어지지를 못하시겠다고 그때 참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 항상 밝은 모습이 좀 많아서 늘 밝은 분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렇게 사역자 이전에 엄마였군요. 그렇네요. 이렇게 옆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벌써 눈가가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근데 아이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약간의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뭐가 부족하고 얼마나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아는 그런 1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애들하고 굉장히 많이 성적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되게 힘들었는데 이걸 한번 딱 뛰어넘고 나니까 저는 지금 좀 안정기에 접어들려고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봐오는 분인데 저도 사실 반성되어지는 게 되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예, 저만 되게 힘든 줄 알았어요. 혼란스럽고 그런데 이렇게 되게 힘든지 몰랐는데 저도 먼저 커피 한잔 하자 대화를 먼저 선뜻 하지 못했던 소홀함도 있어서 미안함이 자꾸 느껴지네요. 아니요, 목사님 많이 표현하세요. 목사님은 원체 많이 표현하시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이 직업 자체가 그 선을 되게 지키시는 걸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그냥 저의 그런 말도 안 됨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저도 노력하는 부분이죠. 예, 아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잘 몰랐네요, 정말로. 예, 그래요. 여러분 직장맘으로서 아이를 잘 양육하시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정말 많으실 텐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좀 따라지지가 않을 때 참 어렵고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같은 처지에 있는 엄마들에게 한마디 어떤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니면 나는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갔다 라는 것을 이 방송이 목사님 저희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저는 사실 제 직업이 어떻게 보면 전도사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얻는 힘이 또 이런 다른 부분에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그냥 솔직하게 해도 되나요? 예,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되고 또 꼭 믿지 않는 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맨 처음부터 좋은 엄마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아이와 내가 같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얘가 중학교 3학년이면 나도 중학교 3학년이고 얘가 6학년이면 나도 6학년이고 얘가 3학년이면 나도 3학년답게 대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고 또 나와 다르다는 것을 더 계속 인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와 내가 다르고 또 이 아이를 믿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첫째 아이한테 엄마가 이만큼 잘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첫째 아들한테요. 근데 정말 진심 다해서 그거를 몇 달 동안 했더니 그 눈빛하고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들 눈빛에서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믿어준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지금 너와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엄마는 맨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어. 너네를 낳고 엄마가 된 거여서 엄마도 엄마의 역할이 사실 뭔지 몰라. 답은 없지만 너네랑 같이 자라고 있는 거니까 엄마가 조금 화가 날 때가 있어. 왜냐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는 뭐 신이 아니야. 근데 그렇죠. 니네 3명이고 난 혼자잖아. 한 사람 얘기하는 거랑 너네가 셋이서 같이 얘기하는 거랑 받아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엄마도 밖에서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할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내가 한 번 말해주면 네가 한 번만에 들어주는 건 원치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공감해 주듯이 너도 나를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이들이 알겠다고 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자식을 믿어주고 또 서로 정서적인 대화를 이렇게 오가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무조건 슈퍼맨 슈퍼우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엄마 아빠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엄마도 힘들구나, 엄마도 힘들지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아이들이 알아줘도 참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내가 저희도 맞벌이 부부인데 어쩌면 같은 또래이신 분이신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우리 아내의 이야기도 제가 대신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또 이렇게 회복하는 또 세워져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자녀들과 관계에서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또 하고 싶은 말 마지막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요. 예. 세상의 모든 워킹맘 화이팅! 예. 오늘 이렇게 마음의 용기를 내서 함께 해주셨는데 방역수칙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셨고 또 은근히 조금 쑥스러워하시는 것도 있으셔서 안에 소심이가 있어서 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마음을 인정해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요. 김승현 박사의 상담TV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삶의 회복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